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나눠집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9호로 갈수록 중한 조치이고 1호가 제일 가벼운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전의 쇼츠에서 설명드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 경미한 1, 2, 3번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4 내지 8번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고요.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 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되는 연한이 조치에 따라서는 4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점점 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가 엄정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억울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해 학생이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모두 법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하겠지요.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집행정지 제도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다른 학교로 옮겼다가 전학 처분이 취소된다면 다시 본래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2번에 걸쳐 학교를 옮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본래 학교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그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요? 약 18% 정도로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네요.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325건이며 그중 패소가 268건 82%, 승소는 57건 18%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 제주도의 가해 학생 승소율이 100%, 3건 중 3건을 기록했으며 반대로 대전에서는 10건 중 10건 모두 패소에 대조를 보였다고 하네요.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인용된 경우는 60%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 처분이 중지될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문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보장돼야 할 행정소송이 법 지식과 가계소득 등 부모의 배경 차이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